팔을 들어 올릴 때, 무거운 것을 들 때, 또는 침대에 똑바로 누웠을 때조차도 어깨에 고질적인 통증이 있다면 이미 회전근개 운동, 물리치료, 가동성 운동 등 모든 것을 해봤는데도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깨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인 안정성을 잊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거근을 강화하기 위한 4가지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근육은 견갑골과 갈비뼈에 붙어 있어서 어깨 움직임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4가지 간단한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병 하나, 무게가 있는 물건 하나, 앉을 수 있는 벤치나 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시업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벽과 평평한 바닥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매주 제 채널에 올리는 모든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드린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뉴스레터는 완전히 무료이며 운동을 통해 최신 정보를 받고 삶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제 등을 대고 누워서 첫 번째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병을 들고 등을 대고 누우세요. 바닥, 침대, 소파 등 원하는 곳 어디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물병은 최소 1리터, 나 2리터 정도의 무게가 있어야 하며 덤벨이나 다른 무게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 전거근을 쓰는 동작은 매우 정밀하고 세밀한 작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작은 움직임과 세세한 지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근육은 운동할 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고 운동할 때 약간의 불편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상이에요. 곧 이 근육에 익숙해질 거예요. 더 편안하게 하시려면 머리 뒤에 작은 베개를 놓으셔도 됩니다. 그 무게를 팔로 잡고 팔을 천장을 향해 곧게 뻗어주세요. 그 근육은 어깨뼈를 앞으로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통해 그 움직임을 재현할 거예요. 팔꿈치나 손목, 다른 부위는 움직이지 말고 오직 어깨뼈만 이용해서 어깨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주세요. 어깨뼈가 앞으로 나오면서 그 근육이 수축되고 이로 인해 어깨의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더 높이 올릴수록 그 수축이 더 강해집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리면 어깨뼈가 바닥에 닿는 것이 보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어깨뼈가 앞으로 나오고 그 근육에 의해 당겨지면서 5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합니다. 살짝만요. 위에서도 잘 보이게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 작은 차이, 움직임 범위의 끝에서 더 멀리 가려고 할 때 그 작은 노력이 중요하고 그것이 그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2kg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더 늘려서 5kg, 6kg, 심지어 어깨가 강하면 10kg까지 들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합시다. 숨을 내쉬면서 최대한 위로 끌어올립니다. 마치 천장을 만지려고 하는 것처럼 팔을 쭉 뻗으세요. 여기서 견갑골이 올라가고 척추에서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팔을 천장 쪽으로 올리면서 어깨가 뒤로 닿게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어깨가 떨어지고 물병을 최대한 멀리 뻗으려고 합니다. 둘. 숨을 들이마시고 어깨를 아래에 두고 지지합니다. 쉬세요. 숨을 내쉽니다. 셋. 어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떨어지는지, 어떻게 수축되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그 전거근 안에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이 근육은 운동하기에 기분이 좋거나 아주 좋은 느낌을 주는 근육이 아닙니다. 넷. 하나 더 해봅시다. 숨을 내쉽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다섯. 지금 제가 할 일은 5번 했으니까 잠깐 쉬면서 팔에 피가 좀 돌게 하고 특히 불편함이 있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병을 이렇게 잡고 더 어렵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팔과 어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거근에 추가적인 불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운동이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병을 천장 쪽으로 들고 숨을 들이마신 뒤 내쉬며 어깨를 띄웁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아래에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쉽니다. 둘. 숨을 내쉽니다. 아주 좋아요. 셋. 병의 바닥이 천장에 닿도록 해보세요. 내립니다. 넷. 마지막 반복입니다.
그리고 5. 병을 옆에 두세요. 잠시 쉬세요. 느낌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2번째로 갑시다. 같은 스틀에 앉아서 안정성 훈련과 전거근 운동을 계속합니다. 이 2번째, 정밀하고 세밀한 전거근 운동을 위해 다시 의자에 앉습니다. 이 운동은 근육, 특히 겨드랑이와 갈비뼈 옆면에서 많이 느껴질 것입니다. 세부 사항이 중요하니 잘 집중하세요. 먼저 등을 곧게 펴고 가슴을 바깥쪽으로 내밉니다. 2번째로 손을 목덜미 쪽에서 깍지 껴줍니다. 이 자세를 취할 때 어깨가 불편하다면 손을 조금 더 아래쪽이나 심지어 승모근 위치에 둘 수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팔꿈치를 앞으로 그리고 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견갑골이 앞으로 오고 흉곽과 최대한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움직임입니다. 잘 보세요. 팔꿈치를 약간 벌린 상태에서 시작해서 힘을 빼세요. 이제 팔꿈치를 모으고 앞으로 그리고 위로 가져가 주세요. 이 작은 움직임. 잘 보세요. 작은 움직임을 앞으로 그리고 위로, 앞으로 그리고 위로, 앞으로 그리고 위로 하는 것이 바로 그 흥미로운 수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수축은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느껴질 것이고 10번 반복, 이 끝나면 정말 많이 자극되고 피로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10번 해봅시다. 숨을 들이마시고 팔꿈치를 편하게 한 뒤 등을 곧게 펴고 숨을 내쉬며 팔꿈치를 앞으로 위로 모읍니다. 하나, 힘을 빼고 팔꿈치를 조금 벌리고 숨을 내쉬면서 팔꿈치를 모으고 봐봐요. 위로 올립니다.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동작이에요. 아주 작게. 목 뒤쪽에도 큰 압박이 느껴질 거예요. 손이 그 위치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거든요. 2. 풀어줍니다. 방금 보셨죠? 3. 이완 풀어줍니다. 넷. 좋아요. 6개 더 해봅시다. 팔꿈치를 모으고 숨을 내쉬면서 팔꿈치를 위로 그리고 앞으로 올립니다. 마치 팔꿈치를 아주 멀리 보내고 싶은 것처럼요. 5. 힘을 빼고 풀어줍니다. 6, 7, 8. 그리고 9. 마지막 팔꿈치 모으고 8, 9. 15, 21, 26, 27. 최대한 위로 올리고 머리에 꽉 누릅니다. 그리고 10번 전거근이 강하게 수축합니다. 잠시 동안 어깨 수준에서 힘든 운동입니다. 만약 10번을 못하겠으면 4번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세요. 약 30번 정도 하세요. 이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앞으로 움직이는 동작, 그리고 팔꿈치를 이용해서 앞으로 위로 움직이세요. 이제 일어서서 푸시업의 첫 번째 변형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서세요. 완전히 뻗은 상태를 유지하세요. 발을 어깨 너비보다 약간 더 넓게 벌려주세요. 그리고 손의 지지 범위를 넓혀서 손이 약간 바깥쪽에 오도록 하되 그래도 어깨 높이에 맞춰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팔굽혀펴기를 할 거예요. 전거근이 활성화되도록 먼저 아주 곧게 서서 가슴을 바깥쪽으로 내밀어 주세요. 2번째로 몸을 떨어뜨려서 몸이 바닥에 아주 가까워질 때까지 내려가세요. 모든 것은 아주 곧게 서서 가슴을 바깥쪽으로 내미는 것입니다. 2번째로 몸을 떨어뜨려서 머리가 벽에 아주 가까워지거나 실제로 닿을 때까지 내려가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밀어내리다. 여러분이 밀어내리다. 특히 동작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최대한으로 마치 손으로 벽을 밀어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고 싶은 것처럼 하세요. 이 작은 디테일이 등뼈를 둥글게 만들고 견갑골이 앞으로 오게 해서 전거근이 수축하게 만듭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작은 세밀한 디테일들이 전거근을 제대로 작동하게 해서 어깨의 깊은 안정성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같이 해봅시다. 벽까지 몸을 떨어뜨립니다. 가능하다면 이마가 벽에 닿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밀어내고 움직임의 마지막 범위에서 견갑골이 앞으로 빠져나옵니다. 보세요. 여기서는 견갑골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제 견갑골이 어떻게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밀어낼 때 등 부분이 아치형으로 휘어지고 견갑골이 앞으로 나오면서 안쪽 모서리가 훨씬 더 밖으로 나옵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만큼 수축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등을 둥글게 하고 견갑골을 밖으로 내밀면서 벽을 미는 디테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쉬운 난이도로 동작을 익히기 위해 10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난이도가 훨씬 높은 10회를 더할 겁니다. 이건 어깨가 더 단련된 분들에게만 적합합니다. 시작해봅시다. 손은 벌려주세요. 어깨 높이에 맞춰 왼쪽으로 더 위치 잡겠습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줍니다. 여기서 숨을 들이마시고 몸을 내리면서 이마가 벽에 닿게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마지막에 등을 둥글게 말아주며 견갑골을 앞으로 밀어내고 그때 전거근이 활성화됩니다. 하나, 숨을 내쉽니다. 둘, 숨을 내쉽니다. 셋, 숨을 내쉽니다. 넷, 숨을 내쉽니다. 다섯, 숨을 내쉽니다. 최대한 둥글게 견갑골을 벌려줍니다. 여섯, 손목이 불편하다면 손을 조금 더 바깥쪽으로 두세요. 숨을 내쉽니다. 일곱, 여덟. 자, 마지막 2번입니다. 아홉. 숨을 내쉽니다. 최대한 둥글게 만드세요. 그리고 10. 조금 힘을 빼고 어깨를 움직여주세요. 마지막에 척추를 둥글게 만들 때 어깨가 약간 올라가는 것은 정상이에요. 이상하거나 낯선 느낌이 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실 앉아서 했던 운동처럼 옆구리 부분에서 뚜렷한 수축을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약간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모든 걸 제대로 하면 내일 갈비뼈 쪽에 평소와 다른 근육통이 올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운동을 제대로 했다는 신호가 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완벽하게 연습해보세요. 왜냐하면 전거근을 쓰는 이 동작은 정말 세밀한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서 푸시업 플러스, 즉 엎드려서 푸시업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매트 위로 올라가기 전에 이 동작이 매우 어렵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 동작을 2가지 변형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보여드릴 건데 무릎을 대고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고 발끝을 대고 하면 훨씬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전거근은 바닥에서 푸시업을 할 때 훨씬 많이 쓰입니다. 벽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이런 도구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운동을 하거나 벽에서 했던 변형 동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이제 네 발로 기는 자세로 시작하겠습니다. 손을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줍니다. 한쪽 무릎을 뒤로 한 걸음 내딛고 반대쪽 무릎도 뒤로 내딛으면 준비가 끝납니다. 골반을 아래로 떨어뜨려서 무릎을 대고 푸시업 자세를 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발로 기는 자세에서 손을 바깥쪽으로 조금 벌려줍니다. 한쪽 무릎을 뒤로 한 걸음 내딛고 반대쪽 무릎도 뒤로 내딛은 다음 골반을 앞으로 가져오면 자세가 완성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몸을 아래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밀어 올리면 됩니다. 밀어 올릴 때 위쪽 카메라를 잘 보세요. 척추를 둥글게 말아주고 이렇게 처지지 않게 합니다. 여기서는 견갑골이 척추에 아주 가깝고 서로도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 즉 전거근이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견갑골을 벌리고 여기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등이 어떻게 넓어지는지 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좋아요. 그럼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범위에서 이 동작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5번 하고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서 5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봅시다. 숨을 들이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가서 숨을 내쉬면서 척추를 최대한 둥글게 만듭니다. 하나, 숨을 들이마시고 아래를 터치한 다음 숨을 내쉬면서 둥글게 만듭니다. 둘, 숨을 들이마시고 터치하고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둥글게 만듭니다. 셋, 자, 아래에서 잡고 내쉽니다. 넷,
내쉽니다. 5. 우리 몸이 허락하니까 더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요. 발끝을 뒤에 대고 무릎을 들어 올릴 거예요. 운동이 더 힘들어지고 지뢰대 역할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계속합니다. 내리고, 내리고. 그리고 둥글게 만듭니다. 6. 자, 이렇게 5번만 더 해봅시다. 할 수 있는 분들만 하세요. 7. 넷. 8. 9. 넷. 그리고 10. 아주 좋아. 허리를 이완시키기 위해 발 뒤꿈치에 앉아서 평가해 봅시다. 어깨와 해부학적으로 볼 때 확실히 강도 높은 운동이야. 벽에서 하는 것, 무릎을 대는 것, 다리를 쭉 펴는 것처럼 3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기억해. 그리고 아직 하지 마. 왜냐하면 내 생각에 가장 좋은 4번째 운동을 곧 볼 거니까. 숨을 조금 돌리고 다시 일어서자. 마지막 운동으로 끝내자. 가장 강도 높은 운동이야. 벽에서 팔뚝을 미끄러뜨리는 동작이야. 이 운동은 어깨의 안정성 면에서, 그리고 물론 앞톱니근 면에서도 매우 힘든 운동이야. 항상 그렇듯이 세부 사항이 정말 중요하니까 잘 봐. 우리는 벽을 마주보고 선다. 팔뚝을 우리 앞에 벽에 대고 팔이 바닥과 평행하게 되도록 해. 어깨는 팔꿈치를 댄 지점 바로 뒤에 오도록 해야 해. 팔뚝은 네가 원하는 대로 약간 교차해서 위쪽으로 올려도 돼.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그 거리는 내 팔 길이와 같아야 해. 여기서부터는 이미 앞톱니근을 활성화시키면서 등을 뒤로 내밀기 시작해. 잘 봐. 벽 가까이에 가슴을 붙이고 있는 것과 등을 뒤로 내밀고 가슴을 움푹 들어가게 하는 것은 달라. 이렇게 하면 견갑골이 앞으로 오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일어나. 여기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팔을 벽에서 팔뚝을 떼지 않은 채 위로 미끄러지듯 올릴 거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위로. 팔을 쭉 뻗으면 몸이 벽 쪽으로 가까워지는 걸 볼 거야. 숨을 들이마시고 항상 팔뚝으로 벽을 밀고 등을 둥글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처음 자세로 돌아오면 한 번 반복한 거야. 팔이 처음 자세, 즉 바닥과 평행한 위치까지 내리고 10번 반복해. 나랑 같이 해볼래? 그럼 시작하자. 숨을 들이마시고 등을 잘 둥글게 만들어. 등 부분에서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마셔. 그리고 벽 쪽으로 몸을 맡겨. 2. 아래쪽을 잡고 바닥과 평행하게 힘을 빼고. 3. 등 부분을 둥글게 하고 숨을 내쉽니다. 4. 넷. 등 부분을 둥글게 하고 위로 올립니다. 4. 5. 물론 저처럼 벽이 조금 거칠면 5번에서 멈춰서 피부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숨을 내쉽니다. 6. 아래쪽을 잡아줍니다. 등 부분에서 등을 둥글게 만듭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숨을 내쉬고 위로 올립니다. 2. 감사합니다. 7. 척추를 둥글게 말아줍니다. 숨을 내쉽니다. 8. 척추를 둥글게 말아주세요. 보기엔 예쁘지 않지만 기능적으로 좋고 그 순간에 효과적입니다. 9. 둥글게 말아줍니다. 안녕. 아주 좋아요. 10. 완벽해요. 처음 자세로 돌아올 때는 가슴이 앞으로 꺼지지 않게 하고 항상 견갑골 사이에 그 간격이 있도록 하세요. 마치 척추를 넓게 만들고 싶은 것처럼요. 올라갈 때는 척추가 신전되기 때문에 그 간격이 사라질 수 있지만 처음 자세로 돌아올 때는 등을 충분히 앞으로 내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상한 느낌이 들죠? 아마도 힘들 거예요. 이 전거근을 이전에는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 어깨 안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중 하나입니다. 안정성입니다.
어깨 통증을 재활하려고 할 때 항상 잊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매일 느껴보지 못한 근육통이 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전거근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어깨 운동을 계속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빠진 두 가지 기둥인 가동성과 근력을 이 영상에서 완성하세요. 우리는 어깨 주간이라는 7일 스틸 자장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바로 위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당신의 통증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 그 세 가지 기둥을 당신의 수준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재활 과정에서 통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더 드릴 말씀 없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운동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가끔 마르코스, 사크리스탄, 피시오테라피아 아투알칸스에 다시 방문해 몸을 계속 돌보시길 바랍니다. 인사드리며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친구들.